미시경제학과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한 주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고요. 아마 오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 12회 강의고 미시경제학이 8회로 되어 있는데, 한 오늘 하고 내일 강의까지는 그냥 아주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한 2회 강의 정도까지는 하지만 한 3회 정도부터는 계속 잘 쌓아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헤어지기 시작해요. 서로 간의 거리가. 첫날부터 좀 잘 집중해서 절대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제 첫 장을 펴시면, 교재 펴시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첫 장. 원래 경제학에서 제1장이죠. 제1장 수요와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이제 말 그대로 초보죠. 첫 걸음이에요, 그냥. 만에 하나 나오면 이거 그냥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하위 25% 그냥 문제 주잖아요. 그냥 이거 주는 문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수요 공급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어떤 시장 수요의 도출, 시장 수요 또는 시장 공급 함수의 도출, 함수의 도출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고요. 도출 첫 번째 주제. 이제 좀 정리해봐야 될 것이 얘만 독자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와 결합해서 물어보거든요. 이 장은. 두 번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세 번째 균형, 시장 균형이 있는데 이 세 유형 중에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좀 보셔야 될 거는 원래 얘예요. 예. 수요와 공급 변화. 얘는 다른 문제와 결합해서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변화의 요인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수요의 공급 함수의 도출이에요. 시장 수요 함수 또는 공급 함수의 도출인데 뭐 주어져 있는 게 있겠죠. 거기서 얘를 도출하는 거 아닐 겁니까?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께서 경제학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 곡선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을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개별 수요 함수가 있을 때 이 개개인의 수요 함수죠. 얘를 시장 전체로 또는 시장의 공급 함수로 전환시킬 줄 아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이거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개별 수요를 어떻게 시장 정해시킨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 방법은 뭡니까? 예, 수요랑 다 더하면 돼요. 그냥 다 더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다 더하면 돼요. QS는 시그마 개별 수요의 합 이거거든요. 그냥 이걸 끝이죠. 뭐 전혀 어려운 거 없고요. 이때 예전에 제가 기본 이론 수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제 풀 때 이 문제는 Q에 관해서 정리하고 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 때 Q에 관해서 정리해서 접근해라. 접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제외하고 즉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을 도출하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는 P에 관해서 풀어야 돼요. P에 관해서. 자, 이 문제만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만 구하는 것만 뭐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Q. 이거 이외에 모든 문제는 뭐에 관해서 정리를 해라? P에 관해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산할 때 실수를 안 해요. 나중에 이제 P에 관해서 정리할 때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릴 때 편해요. P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무조건 P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 습관화 시켜놔야 돼요. 얘 빼고는요. 기본적으로는 뭐에 관해서 정리한다? 원래 경제학 문제는 P에 관해서 정리한다. 얘는 지금 수평합이기 때문에 Q에 관해서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적으로 얘는 수평합이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일단은 시장 수요를 구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높아심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이때 Q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푸는데 이때 값의 범위가 있어요. Q가 있고 P가 있을 텐데 이 함수 안에 둘 다 0보다 큽니다. 경제학에서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 음의 가격을 설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시험 문제에 아무 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Q는 반드시 0 이상이고요. P도 0 이상이다라고 하는 범위는 항상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잠깐 이제 문제를 이제 접근해 볼게요. 얘는 지금 이 자체로 문제를 물어보지 않지만 나중에 다른 문제와 결합하게 돼요. 케이스 문제 보겠습니다. 케이스 보기 전에 자 위에 정리되어 있죠. 개념 나와 있고 산식 나와 있고 양수 범위를 합하는데 주의해달라. 그리고 시장 수요와 공급을 도출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미시경제학 문제는 그냥 P에 관해서 정리해서 풀어달라. 적혀 있어요.
케이스 문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일단은 제가 다뤄드릴 것들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케이스 문제들이에요. 우리 원래 기본서에 있었던 케이스 문제들을 다시 담아놨어요. 자, 오미가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를 추정해 본 결과 P = 140-8Q로 나타났고요. 만약 이 경제의 소비자와 똑같은 수요 함수를 가진 새로운 소비자 복제에 대여 소비자가 2배 됐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즉 소비자 수 N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면 시장 수요 함수는 어떻게 변화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주 전형적인 질문이죠. 이게 수요자가 2배 되었다, 10배 되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원래 시장인데 Q가 몇 배 되었다? 이제 N은 시장이 2배로 뻥튀 됐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배로 뻥튀 되었다. 그러면 얘를 뭐에 관해서 정리를 일단? Q에 관해서. 그러면 이 Q를 소문자 Q로 바꿀게요. 아직 시장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Q는 마이너스 8분의 1P 그 다음에 플러스 8분의 140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시장 수요라고 하는 것은 시장 수요는 얘가 몇 배 되었다 Q가? 2배가 되었으므로 이 Q를 구해라는 말의 의미이고 이때 이 Q라 함은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으면 그냥 정리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시장 수요에는 개별 수요의 합 적어놓으면 당연히 보기에 답이 없어요.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적으면 5점은 10점 만점이면 5점은 들어가요. 정의는 적은 거거든요. 사실은. 정의. 근데 답은 뭐예요? 수요 함수이기 때문에 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수요 함수 정의는 뭡니까? 주어진 가격에 대한 구매 욕구량이기 때문에 P가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그래서 다시 얘를 하는 거죠. 이 Q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Q는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P 플러스 4분의 140이니까 35가 되겠군요. 이것이 바로 뭐다? 시장 수요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어려운 거? 아니죠. 혹시 지금 약간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 정도 수업 속도에 앞으로 하는 12수업 중 제일 느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업이. 오늘 수업이. 첫날을 감안해서 조금 버겁다. 반드시 집에 가서 복습, 예습, 복습, 예습. 경제학 지금 끝내놓으면 다시 복습할 일이 있다 없다? 지금 100% 이해하면 복습할 일 없어요. 앞으로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20년 뒤에 여러분들 자식이 경제학과 들어갔을 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때까지 경제학 손 놓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래요. 아시겠죠? 복습하세요. 시장 수요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보충적인 설명할 게 있어요. 얘가 나중에 다른 문제하고 결합될 거거든요. 나중에 다른 문제하고. 다른 문제하고 결합될 때, 응용할 때 말이죠. 응용할 때. 가장 경제학 교수님들이 응용하기 좋아하는 건 사실 그래프 갖고 장난질 치는 거거든요. 지금 2배 되었다, 3배 되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의 의미를 볼게요. 그림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원래 시장이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수요가 몇 배 되었다고요? 2배 되었다라고 한다면 수요 곡선이 2배가 되었으니까 2배. 맞아요?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나중에 2배 맞아요?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이동한 게 맞아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뭐만 2배가 된 거예요? Q만 2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수요 곡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맞고요. 얘가 아니라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그러면 시장 수요가 2배가 되었어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그냥 기억나는 척하고 있으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걔의 기하학적 의미는 한 점을 잡았을 때 얘가 분모, 얘가 분자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복습할 거예요. 분모, 분자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와요. 시장 수요가 2배 되었을 때 주어진 가격이 일정하다라고 한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탄력성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얘기. 2배 되도 탄력성 2배 아니에요? 3배 되어도 탄력성은 안 바뀌어요. 뭐에 대해서는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는요.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는요? 바뀌어요. 분모, 분자. 지금 어떻게 보는지 보이세요? 탄력성이? 여태까지 다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수량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따라서 이렇게 이동시키지 않고 시장 수요가 변화했다고 한다면 2배, 3배로 변했다고 한다면 절편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얘가 안 바뀌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거랑 이해하는 건 달라요. 기억하세요. 시장 수요가 2배, 3배 됐다 해도 이 절편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케이스 문제. A와 B 두 면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A와 B의 수요함수는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는 물어봤는데, 자, 지금 또 시장 수요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개별 수요는 소문자로 적도록 할게요. 습관처럼. 첫 번째, QA는 20-2P라 되어 있고, QB는 10-2분의 1P라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시장 수요 Q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물어봤잖아요. 시장 수요랑. 그쵸? 근데 시장 수요는 정의가 그냥 뭐 개별 수요랑 어떻게 해라 그냥 다 더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Q죠. 소문자 Q. 시그마 Q를 계산하면 되고 어차피 두 놈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더하기로 적어도 되죠. 이렇게 이걸 구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얘를 구해라는 것인데 다음 시장 수요가 2배, 3배가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수요를 합할 때는 그 범위를 주의해야 돼요. Q와 P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래서 옆에다 적어놔야 돼요. 문제 없다 할지라도. Q는 뭐보다 크다? 음의 구매량 없다고 수요량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고요. QA. 그 얘기는 P는요. P도 0보다 크죠? P도 0보다 크고 당연히. 근데 뭐보다 작아요? 10보다 작죠. 10보다 커져버리면 음수 나와버리잖아요. Q가. 다음 QB도 0 이상이죠. P도 당연히 0 이상이고요. P 당연히 0 이상 맞고요. P도. 근데 QB가 0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는 P는 뭐보다 작다 얘는? 20보다 작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림은. 그래프는. 그러면 그냥 무작정 드립다 하면 안 되겠죠. 보통 가격 범위로 이야기하거든요. 가격 범위 다 다르고 첫 번째 경우 만일 P가 10 이하라고 한다라면 A 시장에 있죠. A 구매하죠. B도 구매하거든요. 그럼 둘이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QD는 QA 플러스 QB로 계산할 수가 있고 계산하면 더하면 되겠죠. 30 마이너스 2분의 5P라 계산하면 되고요. 만일 P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라면 얘는 있어요? 없어요? 시장에? 없어요. 따라서 QD는 그냥 QB밖에 없는 것이고요. B는 어때요? 수요함수가 10 마이너스 2분의 1P. 즉, 두 개 나타난다고 시장 수요가.